집값은 떨어지고 분양가는 오르고 미계약은 속출하고 청약 준비 중이신 분들 고민 많으시죠? 청약이 고민이신 분들 오늘 방송을 주목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머니방위대의 머니맨 송준영 기자. 임대맨 기래성 기자입니다. 임대맨님. 예. 시간이 또 이렇게 지나가네요. 예, 네. 벌써 이제 상반기가 지나고 네. 하반기가 벌써 찾아왔네요. 부동산 시장도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지난해 말이나 올 초까지만 해도 뭐 집값이 상승할 거다, 뭐 하락할 거다 이제 의견이 분분했었거든요. 네. 하반기 이제 들어와서는 이제 하락을 전망하는 전문가분들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예. 최근에 설문조사 같은 것도 보더라도 10명 중에 한 6명은 좀 집값 하락할 거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이전에는 그 수가 되게 적었는데. 예, 아무래도 네. 이제 집값 떨어지는 게 보이니까 네. 매수 심리가 좀 위축이 되고. 네, 그래서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약간은 좀 마음이 복잡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머니맨님 얘기신가요? 사실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게 네. 저도 상승장 같은 경우였으면은 별 고민을 안 했을 것 같기는 해요. 뭐 지금 분양가가 높아졌는데 네. 혹시 뭐 분양가보다 이제 뭐 주변 시세가 떨어지면은 네. 나중에 좀 곤란해질 수도 있으니까 고민이 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요. 분위기 바뀐 부동산 시장, 청약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입니다. 네, 머니맨님. 네. 그럼 이제 청약 오늘 이제 좀 알아볼 건데 네. 하반기에 좀 뭐 물량이 있나요? 하반기에 물량이 좀 더 많습니다. 그게 사실 구체적인 수치를 물론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왜냐면은 작년에 청약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보고 계셨군요. 계속 봤는데 안 하더라고요, 청약을. 예, 상반기 네. 거의 뭐 가뭄이었죠. 그래서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하겠거니 해서 봤더니 하반기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고 있던 그런 단지가. 다른 분들도 아마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좀 구체적인 물량을 한번 보면은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전국 분양 물량이 한 22만 3,261가구. 서울에서만 1만 2천 가구 정도. 그래서 서울에 만 단위가 넘어갔네요. 그렇죠. 네. 만 단위 넘어갔으면 상당한 숫자죠. 네. 서울과 경기도 지역을 합친 수도권을 보면은 그 2천 가구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 있잖아요. 네네. 대단지 아파트도 한 12곳 정도 됩니다. 어, 네, 여기서 한 1만 4천 가구 정도. 예, 맞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청약을 그동안 준비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올해 하반기가 어떻게 보면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측면도 없잖아 있긴 하거든요. 물량이 네.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네네. 네. 이게 그때 지금 분양가 상한제 정부가 이거 개편한다고 하니까 이게 좀 기다렸다가 나온 물량들이죠. 이게. 네, 맞습니다. 아무튼 예비 청약자분들한테는 희소식이라고 볼 수 있네요. 네. 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너무 안 좋은데 네. 이거 청약해도 될까요? 사실 제가 묻고 싶은데 이게 부동산 가격이 좀 상승기다? 그랬을 때는 되게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데 자칫 하다가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맞죠? 네네. 제 주변에 친구 사례를 보더라도 친구 부모님 사례죠 보더라도 분양을 받았는데 집값이 떨어진 거예요. 네네. 근데 그게 2006년도가 7년도가 그랬는데 이제서야 그 가격을 뛰어넘었다고 하더라고요. 10년 넘게 약간 분양가를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마음고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걸 보면은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데 청약을 받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괜찮은 일일까? 이런 고민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사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미 상반기 그 통계를 보면은 그 분양 열기도 약간 식은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지난해 160.14대 1이었던 경쟁률이 지난 상반기죠. 29.84대 1. 분양만 나왔다면 청약하는 게 정말 많았는데 사실 묻지마 청약도 많았었고 근데 상반기에는 이게 엄청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죠. 네. 미분양도 사실 많았었고 네. 미분양도 많았고 이쪽 강북구 좀 이제 살짝 외곽 지역이긴 하지만 네. 그쪽도 거기는 아예 한 자리 한 자리 경쟁률이 나타났었고 결국에 이제 미분양 물량이 나오고 있고 그게 아직도 지금 해소가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도 해소가 안 되고. 네네. 예전에는 진짜 당첨만 되면 서울 어디나 집값이 올랐으니까 네. 이제 모두 다 묻지마 청약 이런 식으로 뛰어드셨는데 지금은 좀 고민을 하게 되는. 입지를 보고 이쪽에 좀 상승 가능성이 있나 네. 좀 그런 걸 많이 따져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좀 살려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 지금 상황에서 더 하락할 것인가
아니면은 뭐 이런 좀 어느 정도 약간의 조정을 거치다가 다시 재상승할 것인가. 그래도 지금 분위기는 약간 그렇게 좀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는 점, 이런 부분이 고민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시장을 안 좋게 하는 그런 전망이 또 있을까요? 네. 청약 관련해서 네. 또 중요한 게 금리지 않습니까? 네네. 네. 뭐 저희 촬영일 기준으로 어제 또 그 한국은행에서 빅스텝에 나섰는데 0.5% 이렇게 금리 인상에 나섰는데 이게 사실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뭐 3%까지 오를 수도 있다고 뭐 이런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네, 뭐 금리 인상이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올릴 거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왜냐면 물가 상승률이 지금 굉장히 높거든요. 예. 뭐 어제 나온 뭐 미국 CPI 같은 경우도 9.1% 이렇게 예. 상승한 걸로 나왔으니까 생각보다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지금 한국이 되게 민감해하고 예.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대출 금리도 뭐 7%에서 8%까지 늘어날 수 있다. 네. 점점 지금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대출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부담이 더 커질 것 같다. 뭐 저희가 지금 분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청약 같은 그런 수요자들도 현금으로 이렇게 그 아파트를 사는 경우가 사실 좀 드물거든요. 그렇죠. 네. 예. 이 부동산 자체가 원래 대출을 끼고 하는 특성이 네. 원래 있기 때문에.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분양 받으면 중도금 대출을 받고 네. 중도금 대출을 안 내고 밀어서 그거를 잔금 대출로 하고 네. 그 잔금 대출을 또 집단 대출 받아서 이렇게 내는 그런 식으로 어떤 그런 메커니즘이 있는데, 이에 따르는 금융 비용이 그 이전에 뭐 저희가 제로 금리에 가까웠을 때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뭐 저 같은 월급쟁이면은 금융 비용이 감당이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네. 네. 그래서 아니 이번에 서울에서 미분양 난 것도 네. 이제 원인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네. 좀 워낙 분양가가 높다 보니까 주변 시세랑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세 차익을 누릴 게 없으니까 아무래도 좀 수요자들한테 인기가 별로 없었다. 또 예전 같았으면은 좀 대출을 많이 받더라도 네. 집값이 상승하면 그걸로 메꿀 수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실현이 좀 힘들어지니까 청약 경쟁률도 많이 떨어졌고. 그렇죠. 예.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원희님 그러면 금리 인상 말고 네. 또 좀 뭐 이게 변수가 될 것 같다. 네. 아니면 좀 뭐 신경 쓰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지금 물가가 사실은 엄청난 큰 이슈잖아요. 네, 이게 부동산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뭐 보시면은 뭐 시멘트 값이라든지 어떤 이런 건자재 값들이 지금 오르고 있어가지고 네, 뭐 심지어 공사를 중단한 그런 사례도 지금 속출하고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뭐 사실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분양가를 좀 산정하게끔 하는 게 최근 그 분상제 완화의 어떤 그 정책의 요지인데, 네. 분양가는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거든요. 이제 또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분양가가 비싸면 예전처럼 이제 묻지마 청약은 하지 않는다. 네. 이제 수요자도 이제 외면을 한다. 옥석가리가 네네, 되는.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들도 이렇게 뭐 그렇게까지 올릴 수는 없을 것이다. 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미분양이 많이 나올 것이다. 네. 네, 이런 전망도 있어요. 분양가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 분양가를 뭐 후려친다고 해야 되나, 그러기는 또 쉽지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양가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 아직 대출이 네. 좀 막혀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분들은 이제 네. 청약을 쉽게 할 수 없고 미분양이 나오고 이제 주축 물량이 좀 많이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머니맨님은 청약 하실 계획이세요? 뭐 이런 질문을 직접적으로 네. 하시는 거구나. 이거 물론 저는 사실 할 예정이긴 해요. 네, 네, 할 예정이긴 한데 네, 그 상반기처럼 약간 그런 입지에 대해서 그런 옥석가리개가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네, 그래서 좀 더 입지가 좋고 괜찮은 그런 분양 물량이라면은 청약을 하는 게 오히려 맞다라는 그런 전문가들 의견도 사실 많고요. 네. 네, 이게 약간 바뀐 점을 좀 이용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어떤 게 바뀌었죠? 예를 들면은 실거주 요건이 좀 바뀌었습니다. 네, 과거 같은 경우는 완공이 되면 바로 입주를 했어야 네네. 됐는데 이제는 그 상관없이 어떤 양도를 한다거나 증여를 한다거나 그 이전에만 그 실거주 요건에 맞추면 되거든요. 네네. 이 말인즉슨 처음에 이렇게 아파트 들어갈 때 전세를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잔금 치를 때 좀 자금 부담이 좀 덜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금 부담이 좀 덜게 되고, 네. 이게 뭐 좀 약간 배경을 말씀드리면은 새로운 아파트 전세를 좀 늘릴 수 있는 측면에서 이렇게 좀 바뀌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전세를 받고 그 자금으로
금융 비용을 이렇게 충당을 한다면은 생각보다 금융 비용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은 이제 분양 받으신 분들은 이제 자금 부담이 좀 덜어서 좋고 네, 전세 시장은 전세가 나오니까 좋고 네. 좀 그렇죠. 이런 거 생각해서 좀 규제를 풀었나 보네요. 네. 어떤 전문가분들은 분양을 받던 네. 집을 사던 해라 너무 고민하지 말고 네. 뭐 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왜냐면은 그 집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사실은 그 삶의 약간 철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네. 때도 삶의 안정감을 주는 요소가 굉장히 크잖아요. 집을 네네. 가지고 있다라는 게 네. 굉장히 좋은 입지에 새로운 아파트가 나오는데 이자 걱정 때문에 포기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그런 앞뒤가 바뀐 그런 그렇죠. 네. 내용일 수 있다라는 네. 지적도 있거든요. 그 또 한 가지는 부동산 가격이 뭐 전망이 안 좋아졌지만 사실 언제 또 반등할지 모르잖아요. 네네. 네. 청약을 하는 것도 그 개개인의 어떤 상황이나 그런 입지적인 차이에 따라서 오히려 더 적극 권장될 수도 있다. 네. 근데 뭐 또 하나는 그 분양가가 아직까지는 주변 시세보다는 좀 낮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공공 분양. 네, 3기 네. 저희가 예전에 다뤘던 그 3기 신도시가 마침 또 지금 또 분양을 할 계획이더라고요. 예, 지금 네. 이제 나온 게 창릉, 네. 그다음에 왕숙 1, 2지구, 평택 부덕, 화성 대안 2. 네. 네, 이렇게 이제 사전 청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뭐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주변의 어떤 시세보다는 확실히 좀 싸니까 네, 이게 거의 주변 시세의 40에서 50%. 네.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뭐 남양주 왕숙 이런 데는 4억, 5억. 예, 그 바로 옆에 다산 신도시 보면은 지금 10억 넘어가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런 거에 비하면은 뭐 나중에 부동산 시장이 뭐 하락해도 네. 가격 방어가 되고 음. 또 이제 신도시는 실패할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저번에 저희가 예전에도 다뤘던 것처럼 이 사전 청약이 된다고 해도 다른 민간 청약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좋은 게 또 이제 집값 하락기가 이제 막 온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예. 또 집값 하락한 걸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번 사전 청약은 네. 도전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또 사전 청약 물량을 좀 보셔야 될 게 네. 이게 대부분 소형 형태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예. 지금 이제 상비 신도시 이 평형대 분포를 보면 소형 평형대가 별로 없대요. 대부분 이제 중형, 국민평형 이상으로 돼 있는데 좀 나중에 가서는 희소성이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또 이제 소형평형이라고 하니까 네. 이제 딱 떠오르시는 게 뭐 1인 가구, 아, 뭐 네, 그렇죠. 2인 가구 네. 이렇게 보시는데 그 이제 방 평면도를 보면은 네. 뭐 3룸에 거실이 이제 있고 그리고 드레스룸까지 있더라고요. 아, 요즘 잘 나오네요. 네. 네. 그래서 뭐 전매 제한 풀릴 때까지나 뭐 그때까지 4인 가족이 뭐 좀 거주하기는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작년에 사전 청약 물량이 올해 본 청약 들어가는 게 있어요. 아, 벌써요? 예, 벌써요. 아, 네. 파주 운정 3지구인데 여기가 이제 작년 10월에 사전 청약을 했거든요. 네. 좀 여기에 주목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추정 그 분양가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예. 그 사전 청약 추정 분양가랑 본 청약 분양가랑 얼마나 차이가 날 거냐. 네. 예, 요게 이제 첫 번째 관전 포인트고 네. 두 번째는 본 청약 비율. 요걸 보면 이제 뭐 나중에 네. 뭐 본 청약이나 뭐 분양가 네. 이런 거를 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아,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거.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를 좀 주목하시면서 공공 사전 청약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뭐 사전 청약 홍보 거의 나라에 상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또 때마침 네. 사전 청약이 풀려가지고 네. 네. 이렇게 해서 좀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 분양 상황이랑 좀 약간 고민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다뤄봤고요. 네. 저 다음 시간에는 또 현장에 한번 또 나가봐야겠죠. 네네. 네, 현장에 나가서 좀 더 유익한 내용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들고 와보겠습니다. 네. 네. 네, 지금까지 돈줄의 길목을 지키다 머니맨 송준영 기자. 임대민 기대장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돈줄의 길목을 지켜드립니다. 머니방위대의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